민호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집 앞에 도착합니다. 차 안에 잠시 머물며 오늘도 늦었다는 죄책감과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뒤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집 안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지연은 식탁 위 식은 반찬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쉰다죠. 지연은 남편이 다시 늦을 것이라는 예감을 했던 듯 움직임이 조용하고 무겁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지연은 놀라지 않고 평소보다 한 박자 느린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이유를 묻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다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민호는 외투를 벗으며 회사 일이 많았다는 짧은 변명을 건넵니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굳어 있고 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겨난 듯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많이 바빴나 봐요.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호는 미안함을 감추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답합니다. 지연은 민호의 셔츠를 받으며 은은하게 풍기는 낯선 향기에 잠시 손을 멈춥니다. 그 향기는 집에서 맡아본 적 없는 종류였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셔츠를 세탁 바구니에 넣습니다. 민호는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불편함을 느끼며 시선을 피합니다. 그는 식탁에 앉았지만 배고픔보다 불안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을 줄였고 그 침묵이 하루하루 겹쳐져 더 큰 벽이 되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직감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기며 밤을 맞이합니다. 민호는 회의가 끝난 뒤 곧장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설인이 있는 카페로 향합니다. 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머뭇거리며 이 행동이 업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죠. 카페 안은 오후 햇빛이 들어와 따뜻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묘하게 들떠 있습니다. 설이는 손님에게 응대하다가 민호를 발견하자 짧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을 본 하연은 두 사람의 익숙한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눈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핑계 삼아 자리에 앉고 설이는 커피를 준비하며 은근한 긴장을 숨기려 애쓴다죠. 카페 점장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직원과 손님의 관계가 과하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낍니다. 조용한 카페 안에서 세 사람의 미묘한 시선이 엇갈리며 평범했던 공간이 서서히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일정이 일찍 끝났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설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려놓고 짧게 답합니다. 하연은 그 답변 속에 업무적 거리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점장은 하연에게 눈짓하며 직원들의 사적 관계가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민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카페에 오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설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위로가 된다는 감정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하연은 두 사람이 더 깊어지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으며 점장에게 더 자세히 보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카페의 평범한 오후는 아무 일도 없던 듯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의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연은 아침 일찍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민호의 차 키 옆에 떨어진 작은 헤어핀을 발견합니다. 그 헤어핀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이었고 지연의 손끝이 순간 멈추며 불길한 감정이 스치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헤어핀을 손바닥에 쥔 채 주방으로 걸어가 깊은 숨을 내쉰다요. 그녀는 주말 동안 민호의 행동을 떠올리며 일정표와 귀가 시간을 조용히 대조합니다. 점심 무렵 지연은 남편의 카드 내역을 살펴보다
특정 카페에서 반복된 결제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 기록은 평일 오후 같은 시간대에 몰려 있었고 지연의 의심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로 변합니다. 지연은 카페 위치를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가벼운 외출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수지는 언니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지만 묻지 않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카페에 도착한 지연은 창가 쪽에 앉아 내부를 살피며 분위기를 천천히 관찰합니다. 서리는 바쁜 손놀림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고 지연은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끼죠. 하연은 낯선 여성이 단순한 고객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점장은 하연의 신호를 받고 지연 쪽을 한번 바라보지만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지연은 자리에 앉은 채 카페 내부의 기류를 관찰하며 민호와의 연결점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녀는 카페 한쪽 벽에 걸린 민호의 서명이 적힌 영수증 파편을 발견하고 심장이 한순간 내려앉는다죠. 지연은 영수증을 잠시 바라보다 아무도 모르게 사진을 찍고 다시 조용히 가방을 닫습니다. 카페를 떠나는 길에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과 명백한 사실일 가능성을 동시에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민호는 오전 외근을 마친 뒤 굳이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도심 외곽의 조용한 카페로 차를 몰아갑니다. 그는 잠시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편하게 쉬고 싶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카페 문을 열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서리는 이미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업무 이야기로 시작해 사적인 대화로 넘어가죠. 서리는 최근 점장이 자신에게 주의를 준 일을 조심스레 꺼내며 민호에게 상황을 공유합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가볍게 넘기려 하고 그 태도에 서리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연은 외근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이 카페에 들렀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녀는 눈앞의 장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남깁니다. 이런 자리 자주 만들면 안 되는 거 알죠? 서린이 낮게 말합니다. 민호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말을 입모양으로 읽어내며 관계가 생각보다 깊다는 확신을 굳혀갑니다. 점장은 하연으로부터 사진을 전달받고 직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염려하며 얼굴이 굳습니다. 서리는 점장의 압박 속에서도 민호와의 관계를 끊기 어렵다는 사실에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민호는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중인지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이 만남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지만 세 사람 각자의 시선에는 불안과 균열이 또렷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작은 비밀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크기로 커지고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며칠 전부터 남편 차에 설치해둔 위치 추적 기록을 확인하며 오늘 역시 특정 지역 근처에서 멈춰 있는 표시를 발견합니다. 그 위치는 외진 모텔 거리였고 지연의 손끝이 떨리며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갑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짧게 전화를 걸어 동행을 요청하고 수진은 언니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집을 나섭니다. 둘은 조용히 목적지로 향하면서도 각자 불안한 생각을 억누르려 애쓰죠. 모텔 근처 카페에 도착한 지연은 주차장을 살피다가 민호의 차량을 발견하고 숨을 조심스레 고릅니다. 잠시 후 민호와 서린이 함께 걸어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이 시야에 들어오며 지연의 시선이 굳게 멈춥니다. 서리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며 걸었고 민호는 그녀를 재촉하듯 서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며 눈앞의 상황을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니 괜찮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짧게 답하며 시선을 다시 모텔 입구로 돌립니다. 수진은 언니가 이성적으로 상황을 처리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더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연은 차량으로 돌아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며 민호와 대면할 방식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져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가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수지는 언니가 무너지지 않도록 옆자리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아무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모텔 건물 뒤편으로 빛이 사라져가는 시간 속에서 지연은 앞으로의 삶이 이미 크게 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삼킨 채 차 시동을 걸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단단히 굳힙니다. 지연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거실불을 켜고 민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호는 늘 하던 듯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지연이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모텔 앞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차분하게 올립니다. 민호는 숨이 턱 막힌 듯 손끝이 굳어가고 그제야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죠. 지연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사실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민호는 더 이상 부정할 여지를 찾지 못합니다. 그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으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수지는 거실 뒤편에 서서 언니를 지켜보며 민호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지연의 눈빛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민호가 겨우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고 지연은 그 진심을 듣고도 마음이 더 아프게 저려옵니다. 민호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미 여러 번 선택을 해왔다는 사실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아 붕 떠있던 감정을 정리한 뒤 당분간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민호는 지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숨을 내뱉습니다. 수지는 언니 옆으로 다가와 작은 움직임으로 지연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있어 줄 거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며 스스로가 만든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안은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은 다음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 예약을 확인하고 테이블 위에 준비한 자료를 차분히 펼칩니다. 변호사는 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법적 절차와 향후 예상되는 과정을 정리해주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여요. 상담을 마친 지연은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의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씁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정을 향한 의지는 오히려 더 굳어져 있었어요. 한편 민호는 출근했지만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서류를 계속 뒤집어 놓고 동료 준혁은 그의 불안정한 모습을 조용히 살핍니다. 회사 상사는 민호의 잦은 실수와 결근 기록을 확인하며 경고 조치를 내리고 민호는 더 큰 압박 속에 자신이 놓인 현실을 실감합니다. 서리는 점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카페에서
마지막 근무 일정을 조정하며 조용히 퇴사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한 감정과 선택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지역으로 옮길 결심을 단단히 다져갑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호가 준혁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준혁은 주변을 한번 살피고 빈 회의실로 민호를 데려갑니다. 민호는 최근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고 털어놓고 준혁은 충고보다는 조용한 위로를 선택합니다. 그 순간 민호는 스스로 잘못을 거듭 인정하며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지연은 상담 후 집에 돌아와 조용히 짐을 정리하면서 별거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마음속으로 계획합니다. 수지는 언니가 감정에 지지 않도록 저녁까지 함께하며 일상의 무게가 언니에게 덜 쏠리도록 돕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지연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민호의 메시지를 천천히 읽은 뒤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지연은 별거 생활에 익숙해지며 스스로의 일상을 차분히 정비해 나갑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법률 상담은 정기적으로 이어졌고 지연은 이혼 조정 단계로 들어갈 준비를 서류 하나하나에 담아갑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은 드라이브를 하다 잠시 멈춰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때가 되었음을 느껴요. 한편 민호는 별거 이후로 회사에서의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남은 집에서 자신이 초래한 모든 사건을 반추하며 지연에게 마지막 기회를 바라는 마음을 종종 일기처럼 써내려갑니다. 서리는 새로운 도시에서 카페 일을 다시 시작하며 이전의 흔들림을 벗어나고자 했고 동료들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습니다. 하영과 점장은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이번 일이 직원 관리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겠어요. 지연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녀는 조정 서류에 서명하며 앞으로의 길이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한 결정임을 받아들입니다. 수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응원합니다. 준혁은 민호가 서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위로를 건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지연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마음먹고 혼자서 다시 삶을 꾸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지연은 조정서를 제출한 뒤 하늘을 올려다보며 흐트러진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고 오래 머물던 상처의 자리에는 작은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긴 터널을 빠져나오듯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차분히 내딛습니다.